안녕하세요, 싱글파이어 구독자 여러분. 코인 투자하고 계신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22억 원 자산을 만들고 조기 은퇴하신 분이고요. 지금은 파이어족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나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벌써 자산이 30억 원을 넘어섰다고 커뮤니티 탭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정수님께 직접 여쭤보려고 합니다. 신간 출간 기념으로 진행하는 미니 북토크 시작해 볼게요. 싱글파이어 인터뷰 이후에 한 4, 5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뭐 하고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번에 나온 책 준비한 것도 굉장히 이제 시간을 많이 썼고, 미래를 좀 꿈꾸는 친구들과 사업에 대한 이런 토론 같은 것도 하고, 좀 회사도 만들고,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한 4, 5주 지난 것 같은데 4, 5개월 됐다고 하시니까 되게 진짜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 하루 루틴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대부분 이제 사무실에 와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요. 보컬 레슨 같은 것도 받아보고 블록체인 관련 교수님들도 만나뵐 때도 있고, 다른 사업 하시는 분들이랑도 이제 만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정수님 새로 출간하신 책 제목이 나는 투자로 30년을 벌었다. 책 제목의 의미를 한번. 직장 생활을 보통 이제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좀 빨리 은퇴한 느낌으로, 제가 또 30살이다 보니까 약간 그거랑 맞춘 그런 것도 있고. 왜 굳이 파이어족이 되기로 결심했는지, 뭔가 계기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30살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30살을 조금 더 자기주도적으로 시간을 좀 써보고 싶었고, 회사라는 거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아도 계약 관계고 다른 사람의 일을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약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30이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는 투자자가 될 수 있었지? 많이 배우는 걸 애초에 좋아하다 보니까 뭐든지 한번 하면은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성장이라는 거를 계속 목표로 갖고 살았던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뭔가 할 때 목표를 되게 높게 잡으시더라고요. 프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목표를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목표를 말도 안 되게 높게 잡으면은 실패해도 남들 머리 위에 떨어진다는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목표를 낮게 잡아버리면은 너무 쉬우니까 사실 고민을 별로 안 하게 되거든요. 원래 있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생각이 되다 보니까 좀 오픈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높은 목표를 갖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지금부터 공부하고 노력하면 정수님처럼 될 수 있는 건가?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근데 결국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결국 투자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굉장히 같고, 어느 분야에 투자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투자하냐, 실력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와 상관없이 실력을 많이 쌓겠다, 좀 멘탈도 많이 깨져보고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코인 투자를 많이 해보시면은 나중에는 주식 투자가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페이스도 굉장히 더 느리고 변동성도 되게 적고 공부하기도 너무 편하고. 투자 대상 어떻게 골라요? 본인의 그 신뢰를 저는 가격에서 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판단 기준을 가격으로 잡아버리면은 가격이 오를 때는 믿음도 강해지고 좋은데, 가격이 떨어지면은 반대로 믿음이 약해져 버리거든요. 믿음 포인트를 가격이 아닌 다른 곳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가끔 시장이라는 거는 진짜 비이성에 휘둘릴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장이 틀릴 때도 있거든요. 내가 틀릴 수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극단적인 공포라는 거를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커뮤니티에서 이렇게까지 공포스러웠나? 5월 19일에 폭락을 할 때도 이더리움이 200만 원까지 가가지고 100만 원 간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이제 두려워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정수님이 자산이 반토막 날까 봐 걱정하신 분들이 댓글이 맞아요. 댓글로 이제 있었어요. 저를 걱정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 괜찮으세요? 막 이런. 괜찮으셨죠? 심리적으로. 저는 괜찮았는데 오히려 저는 구독자분들이 되게 좀 많이 걱정이 됐고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오히려 영상을 좀 올리려고 했고, 4월에 이제 좀 상승장일수록 하락장을 좀 생각하고, 저는 현금을 조금씩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라라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없으셨거든요. 구독자분들이. 오르고 있으니까. 네, 오르고 있으니까. 사실 그런 폭락장을 한번 겪고 그 과정을 지나서 보니 자산이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대응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인터뷰 했었을 때가 아마 22억, 20억 초반? 그때인데,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는 이제 40억 중반대까지 갔었어요. 하루 만에 500에서 막 550 가고 300에서 500 가고 막 그럴 때였고, 제가 투자 자산이 빨리 늘다 보니까 현금 비중이 또 줄어요. 그럴 때 현금을 좀 많이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좀 심리적인 안정이 생기기도 하고. 전체 자산의 몇 퍼센트? 비중이죠. 항상 기준 몇 비중으로. 프로 정도 가져가세요? 공격적으로 할 때는 5%에서 많이 할 때는 15%, 뭐 20%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는데, 내가 꼭 지키는 나만의 원칙 같은 게 혹시 있어요?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은 내가 만든 원칙을 지키는 게 제일 원칙입니다. 네.
원칙을 만들어 놓고 안 지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틀린 원칙이라도 일단 원칙대로 밀고 나가야 이 원칙이 틀렸을 때 수정할 수가 있는 거고, 동물적 감각이 있다면은 그거를 어떻게 원칙으로 만드느냐, 감정적인 동의 없이 지킬 수 있는 원칙으로 만드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고. 원칙을 지키자 이게 1번이고 그 원칙은 뭘까요? 현금도 자산 종목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현금은 항상 저는 갖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요. 굉장한 상승장에서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되게 아깝거든요. 그래도 항상 현금은 총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건 항상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단타도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단타를 하면 성공률이 좀 더 높아지거든요. 결국 비트코인이 망한다고 생각하고 마진 거래를 하시는 분이랑 결국에는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마진 거래를 하시는 분이랑 또 주로 쓰시는 또 전략이 또 다르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잘 아는 분야에 하고 그걸 또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을 투자를 하시면 성공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손절매 타이밍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손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저는 단타 분야의 용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장기 투자라는 거는 이 종목을 골랐다는 것 자체가 멀리 우상향할 거라고 가정한 거기 때문에, 결국 장기 투자는 손절보다는 이거를 뭐 언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오히려 떨어질 때가 이제 살 때고 오를 때는 이제 조금씩 팔 때, 가격 하락과 가격 상승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단타와 장투가 다르다 보니까 본인이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좀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멘탈이 좀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멘탈 관리를 좀 어떻게 해요? 멘탈이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 그 리그레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회귀? 평균 선을 돌아가려는 그런 성질인데, 투자 그래프가 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무 근거가 없는 생각이거든요. 떨어지면 끝이 없을 것 같고 더 내려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저도 들지만, 그 생각의 근원을 저는 찾으려고 계속해요. 이게 근거가 있는 생각인가? 떨어질 때 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탈출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애초에 이 자산이 올라갈 거라는 믿음 자체가 약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멘탈 관리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지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진짜 진실된 믿음을 갖고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진짜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약간 종교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진짜 이게 이제 이 시장이 죽지 않고 가치 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네, 사실 저는 그 죽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또 한 요소고, 마지막 사람이 이걸 끊지 않으면은 결국 살아있는 네트워크거든요. 한 명이라도 노드가 있으면 결국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가치까지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폐랑은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폐로 쓰이는 이제 가상자산이 있고, 애초에 그 비전 자체가 다르니까 비트코인은 화폐로 쓰인다기보다는 자산 측면에 있지만 가상자산,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용어 자체가 이 모든 시장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다 까보면은 완전히 다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도 이더리움 비중이 높아요? 제일 높죠.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거의 2배 정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하나가 이더리움 하나보다 그 시총은 높기 때문에 비트코인 위주의 시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과연 그런가라고 또 이제 질문을 던져봤을 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또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토큰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더리움 토큰이에요.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가는 토큰이라서 비트코인 생태계보다 훨씬 더 이더리움이 지금 더 커지고 영향력도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지금 이더리움을 따라가는 걸 수도 있어요. 과거에 언제 시점으로 돌아가서 자산이 영원이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성공할 자신이 있어요? 네. 자신감이 투자 능력에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는 이제 영원이 있다면은 월급을 많이 모아겠죠. 그때는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더 해볼 것 같고, 그 뒤부터는 좀 자산이 커지면은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비중으로 좀 정해서 10% 정도는 갖고 있어야. 코인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가상자산 투자할 때 이제 필요한 자료들이 대부분 이제 해외 자료예요. 투자를 하기 전에 제일 많이 투자 공부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비탈릭 이제 부테리는 블로그도 저는 찾아보고 그 사람들 인터뷰나 이런 것도 다 보고 트위터도 팔로우하고 이더리움에 갈 길 같은 거 이런 걸 또 보기도 하고. 사실 가격 차트나 그런 그래프는 결국 옛날에 있었던 찍었던 가격들의 합이잖아요. 그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안 나와요. 사실 그냥 모양만 보고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가격이 변동하는 게 화폐가 맞나? 약간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못했었는데 역시 저를 설득해 주시죠. 너무 어려우시네. 그래서 진짜 화폐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았던 것 같고요. 화폐가 되고 싶어하는 가상자산은 오히려 소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과연 화폐라는 잣대로 이걸 평가하는 게 맞는 것인가, 뭐 플랫폼 같은 것도 옮겨가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이미 사용자가 너무 크다면은 작은 플랫폼으로 데려오기가 굉장히 힘든 거고, 그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혹시 내 집 마련 계획 같은 거 있어요? 미래 수요가 많이 땡겨진 상태라고
하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오르게 너무 빨리 또 올라버리니까 상승 여력이 앞으로 좀 제한적일 수 있다 해서 파시는 분들도 있고 어차피 뭐 월세로 살면 또 되는 거니까 저는 굳이 집을 소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또 없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그런 새로운 종목 룰루레몬 주식 샀고 비욘드 미트도 샀고 모더나도 예전부터 조금씩 사왔고 엔비디아도 많이 갖고 있고 팔란티어도 갖고 있고 많이. 정수님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이런 공간에서 저희 이제 싱글파이어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는 투자로 30년을 벌었다에 대한 이제 북토크를 나눠봤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정수님처럼 항상 이제 꿈을 이루고 또 하루하루 성장하는 그런 투자자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